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 류지현입니다. 2013년 스포츠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2013년에는 박인비, 김연아, 이상화 선수처럼 스포츠 여제들의 등장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루기도 했죠. 하지만 프로농구나 씨름에선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스포츠 정신이 불명예를 입기도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류현진, 추신수 메이저리그 정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LA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습니다. 30경기에서 14승 8패, 방어율 3.0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또 신시내티 유니폼을 입었던 추신수는 154경기에서 타율 0.28로 21홈런, 20도루를 올렸습니다. 올해 20홈런, 20도루 클럽에 가입한 그는 12월 텍사스와 7년간 총액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FA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박인비가 세계 골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박인비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을 시작으로 6월 웨그먼트 LPGA 챔피언십과 US 여자 오픈까지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을 일궜습니다. 1950년 이후 63년 만에 나온 대기록을 세운 박인비가 2위입니다. 3위는 빙속 여제 이상화입니다. 이상화는 1년 동안 4개의 세계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3개의 세계 기록을 연이어 수립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상화와 함께 피겨 여제 김연아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2연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연아는 2013년 3월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부문에서 1위에 올라 2년의 공백에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아시아 최초로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랐습니다. 7월 동아시안컵으로 새롭게 출발한 홍명보호는 매월 2차례씩 평가전을 치르며 본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와 함께 H조에 편성됐습니다. 승부 조작이 또다시 한국 스포츠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동희 감독이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씨름에서는 경기단체 관계자가 승부 조작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3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며 사상 첫 통합 3연패의 대기록을 세우며 10대 뉴스 7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이번 승리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에서 3년 연속 정상을 차지한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K리그 선두 울산과 포항의 최종전. 양팀은 득점 없이 90분을 보냈고 드디어 추가 시간에 터진 기본 1의 우승골. K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이었고 외국인 선수 한 명 없이 이룬 쾌거였습니다. 이로써 포항은 사상 처음으로 K리그 클래식과 FA컵에서 동시에 우승했습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6연패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6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은 삼성화재가 최초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삼성화재는 총 7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프로야구 9개 구단이 16명의 선수를 놓고 경쟁한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는 연일 대형 계약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오간 총액은 523억 원으로 지난해의 2배가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FA 시장에 지나친 과열 양상을 두고 시스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숨기고 싶은 어두운 면도 있었던 2013년 한국 스포츠. 올해는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농구 3세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열릴 남자 프로농구 3경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최영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KT가 손가락 부상을 당한 랜스 골번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로 커티스 위더스를 낙점했습니다.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랜스 골번 선수가 검지하고 이제 중지 사이에 이 피부가 한 6cm 정도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꼬매서 당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서 이 커티스 위더스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선수 최근까지 캐나다에서 뛰었고 지난 시즌에는 창원 LG와 모비스에서 뛰었습니다. 주전보다는 백업 센터로 활약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들어와서 KT가 어느 정도 이 골밑 제공력을 좀 강화를 한다면 앞으로 좀 더 나은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용병 교체나 트레이드가 앞으로 프로농구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볼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위권 싸움을 하는 삼성과 꼴찌 탈출을 노리는 KGC의 시즌 4차전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삼성이 우위죠? 예, 이 KGC하고 삼성 경기에서 이 세 차례 만났는데 세 번 모두 삼성이 이겼습니다. 그 경기를 할 때마다 삼성이 1쿼터를 앞서면서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결국 경기를 손에 넣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삼성을 살펴보면 이동준, 제스퍼 존슨 선수가 KGC만 만나면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모두 KGC전 평균 득점이 20점 이상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존슨 선수가 혼자 30점을 책임졌고 두 번째 대결에서는 존슨과 이동준이 52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KGC에는 존슨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결에서도 존슨이 다득점으로 경기를 좀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KGC의 센터 오세근 선수가 최근 몸 상태가 올라오면서 이동준 선수 경우에는 좀 거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KGC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팀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득점력이 부족합니다. 득점 향상을 위해서 KGC는 마킨 챈들러를 내보내고 웬델 맥키네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신장이 193.5cm로 작지만 외곽 득점이나 이런 공격적인 면에서 좀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KGC는 신인 전성현 선수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성현이 외곽에서 어느 정도 득점포를 가동해 주느냐가 KG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동준, 존슨이 버티고 있는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영석 기자는 삼성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3세판으로 함께 보시죠. 역시 3명의 기자 모두 삼성의 4승을 확신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똑같이 공 3개를 줬지만 승리 포인트는 전부 달랐다는 점인데요. 다시 살아난 삼성의 스피드, KGC에 강한 이동준과 존슨, 말띠 김승현, 셰이퍼 달린다 등으로 삼성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위권에 위치한 LG와 팀워크가 단단한 전자랜드의 경기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가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용병 데이본 제퍼슨이 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는 들쭉날쭉한 출전 시간 때문에 이 제퍼슨이 제대로 활약을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4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제퍼슨은 경기 평균 21점을 기록했는데요. 12월 27일 삼성전에서는 혼자 32점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제퍼슨이 한국 무대에 데뷔한 이후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제퍼슨이 내 외곽에서 득점을 책임지자 LG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골밑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규 선수까지 살아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유독 전자랜드만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이 전자랜드는 개인적인 능력만 놓고 보면 다른 팀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한 발 더 뛰는 농구로 이를 만회하고 있는데요. LG와의 경기에서는 특히 포워드들의 활약이 절실한데요. 수비에서 LG의 문태종, 김종규를 얼마나 봉쇄하느냐가 승부의 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비가 좋은 김상규, 한정원, 이현호 등이 번갈아 코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들이 수비에서 제목을 다하면 다시 한번 대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는 시즌 세 번째 맞대결에서 LG를 76대 61로 꺾은 바가 있는데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33대 28로 앞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골밑에서 얼마나 대등하게 싸움을 하느냐가 경기에 많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LG에서는 김종규 선수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17점을 올렸던 1월 1일 동부전처럼 득점에 가세를 해준다면
LG가 좀 더 승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용석 기자는 LG의 승리를 점쳐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LG 승리라는 이름으로 3명의 기자 모두 입을 맞췄습니다. 한 줄 평을 살펴보면요. 팀의 에이스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슷한 듯 다른 한 줄 평 주셨는데요. 이경재, 최용석 기자, 제퍼슨과 문태종의 이름을 언급했고 이원만 기자, 김종규의 이름을 들어 LG가 이길 거라는 전망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4대4 빅딜을 성사시킨 KT와 오리온스 첫 번째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3대 전적에서 오리온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뭐 트레이드를 해서 많은 선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레이드를 한 이후에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KT보다 빨리 분위기를 추슬러서 팀이 좀 안정이 됐고 최근에 장재석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12월 31일 당시 공동 선두였던 모비스를 잡기도 했는데요. KT는 트레이드 이후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3연패를 한 뒤 1월 1일 전자랜드를 꺾고 분위기를 약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팀이 안정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홈팀 KT 전력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조성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조성민의 활약에 따라서 팀이 웃고 오는데요. 전태풍이 좀 더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 트레이드 이후에 여전히 팀 전술 등에 확실하게 적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한 트레이드 이후에 골밑이 허전합니다. 김승원 선수를 데려왔지만 아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용병 랜스 골버는 손가락 부상으로 이번 오리온스전에 나서지 못할 전망입니다. KT 입장에서는 버거운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리온스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확실히 팀이 나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득점 부분에서는 용병 리처드슨이 해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4쿼터 막판 접전 상황에서 오리온스는 리처드슨에게 공격을 맡겼는데요. 공격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득점을 하면서 역전승을 진두지휘했습니다. KT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이 필요하다면 오리온스는 리처드슨을 기용을 해서 상대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KT에서 많은 역할이 없었던 장재석은 오리온스로 이적을 해서 황골 탈퇴했습니다. 수비와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적극 가담하면서 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모비스를 상대로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많은 21점을 넣으면서 앞으로 활약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드 효과를 보고 있는 오리온스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KT와 오리온스의 트레이드 파트너 맞대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각각 오리온스와 KT의 승리로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먼저 이경재 기자, 재석 친정팀을 향한 비수, 최용석 기자, 빅딜 후유증 적자 등의 이유로 오리온스의 승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KT의 승리에 공 2개를 주셨고요. 트레이드 이후 KT는 더 강해졌다며 KT의 승리를 자신하셨네요. 이어서 지난주 3인의 프리뷰 3세편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2주 연속으로 기자님들의 예상 결과가 똑같네요. 모두 한 경기씩만을 틀렸습니다. KCC, SK, 전자랜드가 위너가 된 주말이었고요. 3명의 기자가 공통적으로 맞춘 경기는 오리온스와 SK의 경기. 반면 제일 많이 틀린 경기는 KT 대 KCC의 경기였습니다. 네, 최영숙 기자 이러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두 경기씩 어쩜 이렇게 사이좋게 맞추셨는데 뭐 합의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아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농구장에 갔는데 한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프로를 보고 있는데 네. 기자인데 그것도 못 맞추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경기는 맞추고 1경기는 인간미 때문에 안 맞추는 거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네. 다음에는 3경기를 다 한번 맞출 수 있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3세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잉글랜드의 FA컵 2경기와 캐피탈 원컵 4강전 허재원 기자와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밤입니다. 뉴캐슬과 카디프가 FA컵 3회전부터 맞붙습니다. 김보경의 활약 여부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죠. 경기 분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프리미어리그의 두 팀이죠. 뉴캐슬과 카디프가 FA컵 초반부터 맞붙습니다. 김보경의 활약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일단 빅4와의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아스널의 0대1로 진 게 뼈 아팠습니다.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스쿼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선수단의 짜임새는 좋습니다. 주전 라인업 중에 무려 7명 정도를 프랑스 선수로 채우면서 유기적인 패스 축구를 구축했습니다. 공격수 로이 레미의 득점력은 프리미어리그 정상급입니다. 레미의 공격 파트너 구프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카바에와 시소코, 벤 아르파 등 미드필더진도 탄탄합니다. 이들 모두가 프랑스 출신 선수들입니다. 김보경이 넘어서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라인업입니다. 카디프 시티는 힘겨운 시즌 후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리버풀이나 아스널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는 그렇다 치고 최하위 썬덜랜드전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썬덜랜드전에서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벨람이나 오데민기 이런 왕년의 스타들이 부진해서 허덕이고 있는 게 더욱 아쉽습니다. 반면 김보경은 부진을 떨쳐버리고 팀 내에서 점점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요.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김보경을 응원하게 되겠지만 스쿼드의 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음으로는 카디프시티의 김보경 선수를 응원했지만 머리로는 뉴캐슬의 승리를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3인의 프리뷰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허재원 우충원 기자가 뉴캐슬이 이길 거라고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프랑스 군단의 호흡 지켜보자며 우충원 기자 공격력의 차이가 너무 난다며 뉴캐슬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남정현 기자, 삼촌 팬심이 적용된 걸까요? 김보경의 새 축구를 기대하면서 무승부의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FA컵 최고의 빅매치죠. 아스널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 내일 새벽 축구 팬들을 찾아갑니다. 허재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FA컵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가 축구 팬들을 찾아갑니다. 아스널은 최근 연승 가도를 갈리면서 일단 부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웨스트햄과 뉴캐슬, 카디프 시티를 연달아 꺾었는데요. 일단 리그 선두를 지키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벵거 감독이 FA컵에서도 베스트 멤버를 기용할지가 변수인데요. 악명 높은 박싱데이 일정을 치르면서 이미 에런 램지와 키에런 깁스, 메스트 웨질까지 부상을 줄줄이 당했고 베르마엘렌도 독감으로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전방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까지 발목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격 자원이죠. 포돌스키나 월콧이 얼마나 활약해줄지가 변수입니다. 토트넘은 비아스 보아스 감독 경질 전후로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셔우드 감독이 부임은 했지만 끊임없이 차기 감독 소문이 흘러나오는 등 팀 내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데바요르와 에릭센의 화려한 복귀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데바요르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이런 약점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에릭센의 복귀와 함께 단조로운 측면 돌파에 의존하던 토트넘의 공격 루트도 확실히 다양해진 모습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경기입니다. 백업 멤버도 풍부한 아스널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연승 가도로 달리는 아스널, 흔들리는 토트넘, 누가 이길까요? 3세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명의 기자 모두 아스널의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 올인해 주셨는데요. 주전이 다쳐 문제없는 아스널, 북런던 더비 여신은 아스널 편, 토트넘의 수비가 흔들린다 등의 다양한 한 줄 평들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아스널이 승무패를 할지 궁금하네요. 칼링컵의 새로운 이름이죠. 캐피탈 원컵 4강 1차전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패스 성공률 1위에 오르면서 썬덜랜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기성용이 전통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하는데요. 허재원 기자는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패스 성공률 1위에 오르면서 썬덜랜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기성용이 이번에는 컵대회 4강 1차전에서 전통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합니다. 썬덜랜드는 시즌 초반 최악의 상황은 일단 벗어났습니다. 기성용을 영입한 게 결정적인 한 수였는데요. 기성용은 패스 성공률 90%를 가뿐히 넘기면서 프리미어리그 패스 성공률 1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썬덜랜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복덩이가 아닐 수가 없겠죠. 강등권 탈출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가는 상황에서 피오렌티나의 수비수 알론소까지 영입하면서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 썬덜랜드입니다. 컵대회 8강에서 첼시를 무너뜨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시즌 전에 우려했던 대로 좀처럼 예전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빅4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6위에 그쳤고 리그 우승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건 컵 대회뿐입니다. 다행히 첼시가 8강전에서 썬더랜드의 발목을 잡히면서 다소 수월한 준결승 상대를 만났습니다. 부상으로 주춤했던 칸페르시와 루니도 복귀하기 때문에 컵 대회 우승컵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맨유의 반격은 프리미어 리그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썬더랜드가 8강에서 첼시를 무너뜨렸지만 맨유까지 넘어서기에는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맨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기성용 선수의 활약 기대해보면서요. 썬더랜드와 맨유의 경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줬을지 함께 보시죠. 맨유의 2표, 무승부의 1표 나왔습니다. 먼저 맨유를 지지해준 허재원 기자. 기성용이라도 맨유는 넘기 힘들다라는 이유를 달아주셨고요. 우충환 기자, 컵 대회라도 잡아야 하는 맨유라면서 맨유의 강한 동기부여가 승리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남장현 기자는 강팀 킬러 기성용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무승부 예측해 주셨네요. 3인의 프리뷰 3세판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재밌다면 3세판 예측 경기 결과는 다양한 승부패가 있어 흥미로운데요. 지난주 예측 결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프리미어리그는 순위가 높은 팀들이 이겨 대체로 맑은 예측이었습니다. 썬더랜드만이 3계단 위에 있는 카디프 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둬 해가 반짝 떴고요. 우충환 기자가 아스널과 첼시의 승리를 맞춰줘 그나마 가장 화창한 날씨를 자랑했습니다. 허재원, 남장현 기자도 다음 주는 먹구름에서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맨시티와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 1대0으로 맨시티가 이겨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뉴캐슬 대 아스널의 대결에선 0대1로 아스널이 이겨 전망과 일치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잉글랜드 FA컵 경기 가운데 웨스트브롬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예상을 보겠습니다. 두 팀은 모두 혹독한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보내고 있고 모두 5월에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인 FA컵 대회에서의 승리는 두 팀 모두에게 큰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두 팀은 공교롭게도 최근에 감독이 교체됐다. 양팀 모두 골을 넣기가 만만치 않고 또 아주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하겠지만 홈팀인 웨스트브롬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홈팀 웨스트브롬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들렸죠. 여자 축구의 박지성, 지소연 선수, 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 입단을 확정했는데요. 첼시 레이디스는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소연 선수에게 구단 역사상 최고의 대우주자, 현재 잉글랜드 여자 축구 가운데 최고의 대우를 약속한다고 하는데요. 지소연 선수 2014년 가보년 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잉글랜드의 그라운드 마음껏 누비시길 스포츠24가 응원하겠습니다. 지메시 지소연 선수 화이팅입니다. 스포츠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